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은 뭐 빌런, 악당, 뭐 이런 이미지인가요?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동탁의 어떤 빌런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외적인 모습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은 양주 농서군 임주연에서 태어났어요. 이 캐릭터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귀골이 장대해가지고 딱 봐도 무인, 그리고 성격이 너무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실제로 성격이 동네 형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친화력 좋은 사람들이 보통 대장 많이 하죠. 또 유비도 공송찬이나 이런 따거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거 좋아했어요. 소위 한나라를 창시한 유방도 마찬가지고 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보스가 되더라고요. 이 동탁이 주변 평판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황보숭, 노식은 정말 이제 황건적의 난 때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노식은 출세를 잘 못했어요. 노식은 좀 꼿꼿한 선비, 진짜 유비의 스승. 황보숭도 완전 군인, 진짜 뭐 황제가 돌격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그런데 반해서 이 동탁은 이 젊을 때부터 좀 정치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유연했다는 거죠. 성격이 뭐 나쁘게 말하면 불의에 좀 타협하고 좋게 말하면 유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를 갖고 노는 이 십상시들하고의 관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식은 뭐 출세를 못했는데 이 동탁은 뭐 중랑장으로 출세를 하죠. 이런 거 보면 동탁의 어떤 캐릭터가 점점 빌드업이 되기 시작하죠. 뛰어난 무장이기 때문에 후방위를 시켜요. 이 북쪽 지방을. 우리도 김종서나 윤관 같은 사람 이쪽 방어를 많이 시켰잖아요. 뛰어난 장수들은. 무력이 세거나 용맹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동탁도 나름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이런 북쪽 이민족 침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다, 초기에. 그러면서도 이제 낙양에 있는 이 황간들하고도 또 SNS를 많이 했다. 형, 장량형, 반가, 조충형, 건강하시죠? 요런 립서비스를 좀 했을 거다. 물론 뭐 증거는 없지만 약간의 뇌물도 물음표. 이거는 뭐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앙에 있는 이 황간 세력들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끈끈까지는 아니라도 눈에 나지 않을 정도로 처신을 했다. 그래서 의외로 공적에 비해서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십상시의 난이 터지기 전까지 서량의 맹주로 급부상해요. 사실 우리가 삼국지에서 서량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마초죠. 마등의 아들이고, 그리고 한수와 연합해서 조조의 간담을 선언하게 하는 그 마초. 나중에 한수하고 연합이 이관계로 깨지면서 마초가 애매해졌지만 이 동탁이 있었을 때는 한수가 난을 일으키면서 어떤 한수의 존재감은 보였지만 마등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마등은 이 서량의 어떤 또 다른 부족의 엿장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마등은. 한수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떤 존재감을 미리 보여줬고, 마등은 친정부 쪽 인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한수하고 마등은 또 친구, 친한 사이, 이런 역학관계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맹주가 동탁이었다. 이 동탁이 갑자기 역사서에 확 나온 게 십상시입니다. 그 전에도 뭐 자잘하게 나오지만 십상시의 난이 터지면서 거의 주연급으로 급부상합니다. 동탁의 어떤 결단력과 동탁의 어떤 군인을 다스린 용병술, 사람을 보는 어떤 세계관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탁은.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탁이 십상시의 난이 터지고 이 무풍지대가 돼버린 낙양으로 동탁이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기를 조금 견제를 한 게 병주에 있는 정원. 이 동탁은 혼자병법을 많이 읽은 거예요. 만일 이 두 세력이 진짜 일전을 벌였으면 원소, 보조, 혼견, 뭐 유장, 뭐 기타 군벌들이 즐거워했겠죠. 근데 동탁은 영리하게도 정원과의 일전보다는 심리전을 택합니다. 일단 여포를 포섭해보려고 해요. 정원 옆에 여포가 너무 이게 뛰어나 보이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아, 쟤가 진짜 용맹해 보이고 쟤하고 싸우면 우리 두 세력이 치명타를 입고 다른 세력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싸워서 이겨봐야 별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동탁은 여포에게 많은 제안을 했겠죠. 뭐 적토마도 주고 돈도 주고 자리도 주고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포가 결국 정원을 제거하면
연합하면서 큰 전투 없이 동탁은 경주의 세력까지 흡수하고 여포라는 걸출한 맹장까지 얻게 되면서 일약 한나라 최고의 군벌이 됩니다. 그리고 낙양성으로 진입해서 낙양성을 점거하고 그 당시 황제가 소제인데 이 소제가 조금 어리숙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소제가 자기 입지를 유지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제를 폐위시키고 헌제를 옹립합니다. 이 헌제가 나중에 조비에게 양위를 하는 비운의 황제죠. 어쨌든 이 비운의 황제를 옹립한 게 아이러닉하게 동탁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했으면 어찌 보면 빌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근데 동탁이 불안함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반동탁 연합이 생깁니다. 원소 조조가 주축이 되고 혼견, 유비 등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이 낙양에서는 참 뭔가 해먹기가 힘들다. 내 세력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 동탁이 천도를 합니다. 장안으로. 천도만 했으면 좋았는데 낙양성을 완전히 아작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장안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다 없애버려야 이제 반군이 들어와도 얻어먹을 게 없는 거죠. 폐허로 만들어버려야.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반동탁 연합도 조금 주춤해지게 되고 장안은 또 서량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이 반동탁 연합도 약간 이제 더 이상 진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동탁이 빌런 이미지가 좀 많이 씌워진 게 저는 이 천도라고 봅니다. 천도만 안 했어도 어찌 보면 황제를 폐위한 거는 우리가 고려 말에도 왕씨 여러 명 폐위당하죠. 폐위당하면서 나중에는 조선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거 같이 좀 스무드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왕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동탁은 몰락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반동탁 연합은 황제의 명을 어기는 이게 반란군이잖아요. 반란군. 황제의 어떤 직령을 받고 온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군사 반란이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자기네 명부는 동탁을 뭐 제거하자 했겠지만 진짜 법적으로 따지면 반란이다. 근데 또 이 동탁을 완전히 빌런으로 만들면 뭐 이 반동탁 연합의 어떤 정당성이 생기기도 하죠. 물론 동탁이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반동탁 연합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요 동탁을 아주 빌런화 시킨 게 아닌가. 사실 조조도 헌제를 데리고 허창으로 천도하죠. 허도라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조, 헌제, 허도. 거의 여기서 연금 아닌 연금을 당하고 나중에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세 번이나 조비가 하양을 하는 척하면서 양위를 하죠. 반강제. 뭐 조비도 어쩔 수 없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송건의 세력과 이 유비의 세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안 하면 요 두 세력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조비도.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동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반동탁 연합이 엄청나게 세력이 커지니까 쫙 다잖아요. 거의. 세력적으로는 완전히 밀리는데 황제를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최대의 군벌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력적으로 보면 되게 코너로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중원 땅을 다 거의 다 반군에게 넘어가 있고 물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지역들 다 뭐 이런 지역들이 다 반군한테 있으니까 흥주 그쵸?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좀 물자도 적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반군들의 세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여포가 배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왕윤이 꼬인 것도 있지만 세력적으로 보세요. 이 세력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력들이 오는데 아무리 여포라고 해도 안 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윤이 여러 가지로 꼬드겼던 동탁의 권력을 주겠다. 똑같은. 그리고 나는 내정을 하겠다 하면서 쇼부를 봤을 거고 결국은 이 왕윤의 꼬드김에 의해서 동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연희에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둘 사이를 갈랐다고는 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야사에서 보면 시녀, 이 동탁의 시녀를 건드려서 둘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여포가 배신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거대한 세력의 이 거대하죠. 이쪽 동탁. 이 거대한 세력과 이 물자, 물론 이건 다 한 세력은 아니지만 이게 연합이 돼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연합돼가지고 반동타 세력을 형성한다면 물자나 모든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고, 물론 황제를 데리고는 있지만 그런 거에 쫄아가지고 저는 여포가 동탁을 배신했다고 봅니다. 좀 동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최대의 빌런인가는 뭐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반동탁 세력의 어떤 정당성을 득하기 위해서 이 필연적으로 동탁을 빌런화 시켜야 되지 않았나. 아니면 이쪽이 반동탁이 역적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빌런이 돼야겠죠. 똑같은 일을 해도 승리한 조조, 우리 역적이라고 잘 안 하죠. 조조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근데 동탁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완전히 빌런이 되고, 무슨 대량 학살을 한 적은 없는데 허주 대학살을 한 조조는 지금 뭐 약간 영웅 취급을 받잖아요.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과 조조를 극혐하는 사람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조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희대의 간웅이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영웅이라는 거죠. 근데 동탁은 희대의 빌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저는 동탁에게는 브레인이 없었다. 아쉽게도 조조는 브레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조를 만들려면 군사력도 돼야 되지만 제갈량 같은 진짜 브레인들이 필요하다. 결론만 말하면 이 동탁은 어쨌든 소재를 폐위하고 낙양을 아작내면서 장안천도 했고, 진짜 황제에 오르려고 했는지는 정사에는 불분명한데 헌제를 바지사장 만들어서 국정농단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로만 해도 어찌 보면은 빌런인 거는 맞긴 한데, 뭐 조조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빌런인가는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대의 빌런인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난세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유독 동탁만 빌런화 된 건지,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